온돌방 건강편지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을 진료하는 의사입니다. 같은 시간 자도 어떤 사람은 맑고 어떤 사람은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밤사이 뇌 청소의 열쇠는 자세입니다. 엎드리기와 바로 눕기가 어떻게 뇌 찌꺼기 배출을 막는지, 그리고 어느 쪽으로 옆잠을 자면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 잠들기 전 3분 루틴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러분의 잠이 달라지면 뇌가 달라지고 결국 인생 후반 건강이 달라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목을 보고 이미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잘 때 이쪽으로 눕지 마세요. 뇌에 찌꺼기가 쌓여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의사가 말하지 않는 뇌의 비밀, 그리고 혈관 회복과 깊은 관련이 있는 수면 자세 이야기까지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 오늘 이 방송을 듣고 바로 실천하시면 뇌 건강이 실제로 좋아질 수 있는 내용이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에 약 3분의 1을 잠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잠을 그저 쉬는 시간이라고만 생각하지요. 하지만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잠은 뇌가 깨어있을 때보다 더 바쁘게 일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시간에 뇌 청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 우리 뇌는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고 몸을 움직이는 일을 쉬지 않고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니 뇌세포 사이에 노폐물과 독성 단백질이 쌓입니다. 그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입니다. 이 물질은 계속 쌓이면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런데 이 뇌 찌꺼기들이 언제 씻겨 나가는지 아십니까? 바로 잠들어 있는 동안입니다. 우리가 깊은 수면에 들어가면 뇌 세포 사이 공간이 평소보다 넓어지고 내척수액이 활발하게 흐르면서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마치 집안 청소를 밤에 조용할 때 하는 것처럼 뇌도 밤에 대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잠이 부족하면 다음 날 머리가 멍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청소가 덜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잠만 잔다고 이 청소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수면 자세가 영향을 미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 이야기를 해드리면 대부분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자는 자세가 뇌 청소와 관련이 있다고요? 네,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큽니다. 우리는 보통 3가지 자세로 잡니다. 바로 누운 자세, 즉 천장을 보고 자는 자세,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 그리고 엎드려 자는 자세. 3가지 중 어떤 자세가 뇌 청소에 가장 방해가 될까요? 어떤 자세가 노폐물이 쌓이게 하고 어떤 자세가 뇌 청소를 돕는지 이제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엎드려 자는 자세는 기도 압박이 생겨 호흡이 원활하지 않고 목이 한쪽으로 돌아가 뇌혈류가 고르게 공급되지 않습니다. 콧골이나 수면 무호흡 위험도 올라갑니다. 이 자세는 저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정면을 보고 바로 눕는 자세는 척추와 관절에는 편할 수 있지만 내척수액 순환 면에서는 효율이 높지 않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뭔가 애매하지요? 편하긴 한데 뇌 입장에서는 최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자세는 하나입니다.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내척수의 흐름이 자연적으로 원활해지며 뇌 노폐물 배출이 다른 자세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옆으로 잘 때도 어느 쪽으로 눕느냐에 따라 뇌와 장기 혈류의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느 쪽으로 돌아 누워 주무시나요? 사람마다 습관적인 방향이 있지만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어느 쪽으로 누워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실 겁니다. 제가 곧 그 이유와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왜 수면이 뇌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치유 시간인지, 그리고 뇌 노폐물이 어떻게 쌓이고 또 어떻게 청소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느 쪽으로 자야 뇌에 가장 좋은지, 그 자세가 왜 치매 예방과 혈관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많은 시니어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수면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이 뇌 청소에 유리하다는 점까지는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쪽으로 누워 자는 것이 더 좋을까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사실 저는 이 질문을 하루에도 여러 번 듣습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왼쪽으로 누워 자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슴이 답답해서 싫어요. 또 어떤 분은 오른쪽으로 누우면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이 든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방향마다 우리 몸의 장기 배치와 혈류 흐름 때문에 느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뇌 건강의 관점에서 보면 특정 방향이 좀 더 유리하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의 위치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심장은 왼쪽에 있고 간은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장은 몸의 왼쪽 위에 가깝게 자리하고 있고 대장은 S자 모양으로 골반 쪽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왼쪽으로 누웠을 때와 오른쪽으로 누웠을 때 장기들이 받는 압력과 혈류 흐름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의학 자료에서는 소화 측면만 놓고 본다면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이 위 내용물이 장으로 내려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위의 구조상 왼쪽으로 누우면 위 출구가 아래로 향해 음식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 속이 자주 더부룩한 분들, 소화가 느린 분들, 트림이 잦은 분들이 왼쪽으로 누워 자면 편안하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는 핵심은 소화뿐만 아니라 뇌 건강입니다. 뇌 청소와 치매 위험과 관련된 수면 자세는 또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최근 연구 중에는 옆으로 잘 때 뇌척수의 흐름이 부드럽게 진행되고 뇌림프 시스템이 활성화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뇌림프 시스템은 낮 동안 쌓인 독성 물질과 노폐물을 청소하는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해야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단백질이 쌓이지 않고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뇌혈류 순환이 한쪽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며 뇌척수액 이동이 균형 잡히는 현상이 더 잘 나타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왼쪽과 오른쪽 중 어떤 방향이 뇌 청소에 더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많은 의학적 의견과 실제 임상 경험을 종합했을 때 저는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을 조금 더 권해드립니다. 물론 모든 분께 100% 정답이 되는 방향은 아닙니다. 개인의 기존 질병과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왼쪽으로 누웠을 때 장기 압박이 줄고 심장의 혈액 흐름이 편안해지며 위산 역류가 줄어들어 숙면 시간 확보에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뇌 청소가 더 잘 되는 방향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여성 환자분의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특별한 질병은 없었지만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맑지 않고 늘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담 중에 수면 습관을 자세히 여쭤보니 40년 넘게 엎드려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옆으로 눕는 자세를 연습하시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다고 하셨지만 3주 정도 지나고 다시 내원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희한하게도 요즘은 아침에 눈이 훨씬 개운하게 떠져요. 머리가 맑고 이틀에 하루는 꿈도 안 꾸고 푹 자는 느낌이에요.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뇌 청소가 잘 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후 이분은 왼쪽으로 누워 자는데 익숙해졌고 아침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심장 기능이 약한 분들,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 또는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 쪽 압박감이나 콕콕한 느낌이 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오른쪽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자세는 정답 하나로 딱 잘라 말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핵심은 뇌 청소를 위한 최적의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평소 건강하고 특별한 심장 질환이 없는 분들이라면 왼쪽으로 눕는 것을 우선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옆으로 눕는 상황 자체가 뇌 청소에는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평소 아무렇지 않게 해오던 잠버릇과 수면 습관이 어떻게 뇌 노화를 앞당기고 혈관에 악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진료실에서 시니어 분들을 만나면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처럼 숫자로 보이는 건강 지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잠버릇입니다. 왜냐하면 잠버릇은 오랜 세월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되어 몸 상태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잠버릇은 뇌와 혈관에 서서히 부담을 주고 결국 노화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엎드려 자는 습관이 왜 위험한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엎드려 자면 편하다고 하십니다. 배를 껴안고 자면 안정감이 든다는 분도 계시고 포근해서 잠이 잘 든다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엎드려 자는 자세는 목을 한쪽으로 틀어놓은 상태가 장시간 유지되기 때문에 목에서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목은 뇌로 혈액과 산소를 전달하는 혈관이 지나가는 통로인데 이곳이 비틀어지거나 압박되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뇌세포는 밤새 충분한 회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엎드리면 횡격막과 폐가 눌려 산소 공급량이 줄어들고 이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수면 중 호흡 정지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엎드린 자세는 뇌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최악의 자세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누워 자는 것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바로 눕는 자세를 가장 바른 수면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척추에는 좋을 수 있지만 뇌 청소 측면에서는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바로 누워 있으면 혀와 영구개가 기도를 좁혀 콧꼬리와 수면 무호흡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콧꼬리와 수면 무호흡은 단순히 소리가 나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동안 산소가 부족해지는 상태가 반복되는 것인데 이 상태가 지속되면 뇌세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저는 콧꼬리가 가벼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뇌 건강의 관점에서는 경고 신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산소 부족이 반복되면 뇌세포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뇌혈관에 미세 손상이 쌓여 노화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누워 자는 것이 본인에게 편하고 호흡에 문제가 없다면 괜찮지만 콧꼬리 또는 무호흡이 있다면 과감히 옆으로 눕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이 뇌 청소에 유리하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옆으로 잘 때 어떤 점을 더 주의해야 할까요? 단순히 방향만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개 높이, 무릎 각도, 어깨 압박 등도 영향을 줍니다. 잘못된 옆으로 자기 자세는 척추가 틀어지고 어깨와 고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어깨가 끼어 혈류가 방해되면 상지 혈액순환이 떨어져 손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옆으로 누울 때 베개로 목을 충분히 받쳐 목과 척추 라인이 반듯하도록 유지하시라고 안내합니다. 베개는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안 됩니다. 턱이 들리고 목이 꺾이면 뇌 청소 시스템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허리와 골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을 끼고 주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자세가 척추를 안정적으로 만들고 옆으로 자는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왜 잘못된 수면 자세가 뇌 노화를 앞당기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가 노화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수면 중 뇌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뇌 노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느냐면 저는 수면 상태가 좋은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인지 기능 변화 속도를 오랜 기간 진료하며 지켜보았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질병 이력을 가진 분들인데도 수면의 질이 좋은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기억력과 판단 적응력이 비교적 잘 유지되는 반면 잠의 질이 떨어지고 콧꼬리 또는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들은 인지 기능 저하가 더 빨리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뇌 회복이 일어나는 생명 유지 과정입니다. 이쯤에서 잠들기 전 꼭 피해야 할 습관 몇 가지도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는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드는 습관입니다. 화면빛이 뇌를 계속 자극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둘째는 늦은 밤 과식입니다. 위가 바쁘면 뇌 청소가 늦어집니다. 셋째는 술 한 잔 잠드는 습관입니다. 잠이 빨리 들 수는 있지만 깊은 수면이 줄어 뇌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뇌 건강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오늘 당장 멈추셔야 할 습관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기다리셨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잠들기 전 단 3분만 투자하면
뇌 청소 시스템과 혈관 회복 기능을 동시에 높여주는 루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연세가 있다 보니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답해 드립니다. 하루에 3분만 하시면 됩니다. 이 3분이 바로 여러분의 뇌를 젊게 만들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 노화를 늦추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루틴은 제가 환자분들께 실제로 추천하고 효과를 확인한 방법으로 시니어 분들이 따라하기 쉽고 부담 없는 단계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호흡 준비 단계입니다. 잠들기 전 1분 동안 심호흡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호흡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깊은 들숨과 날숨은 뇌와 신경계의 긴장을 풀어주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높여줍니다. 숨을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을 5차례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천천히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숨을 내쉴 때 긴장이 풀리고 뇌파가 느려지며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일부는 몸과 뇌에게 잠잘 준비를 알려주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목 주변 림프 순환 자극 단계입니다. 하루 종일 머리를 지탱하고 움직이는데 사용된 목 주변 근육은 긴장이 쉽게 쌓이는 부위입니다. 이곳에 긴장이 풀리지 않으면 뇌로 가는 혈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귀 뒤쪽에서 목 아래 쇄골 방향으로 부드럽게 쓰다듬듯 쓸어내려 주세요. 너무 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30초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이 동작은 목 주변 림프 순환을 도와 내척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벼운 온열감이나 이완되는 느낌이 든다면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어깨를 풀어주는 스트레칭입니다. 어깨가 굳어 있으면 목과 두개골 기저부가 긴장하게 되고 이는 뇌로 가는 혈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양 어깨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툭 떨어뜨리는 동작을 5번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양쪽 어깨를 뒤로 천천히 크게 돌려주세요. 이 동작은 승모근 긴장을 풀어주고 심장과 뇌로 흐르는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동작만 해도 눈이 시원해지고 머리가 맑아진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로 혈류 공급이 나아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복식 호흡과 함께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단계입니다. 배를 따뜻하게 하면 장기 활동이 안정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깊은 수면을 유도합니다. 손바닥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후 배 위에 올리고 30초 동안 배를 부드럽게 시계 방향으로 문질러 주세요. 이 동작은 장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여 속쓰림이나 소화 불량으로 잠이 깨는 일을 줄여줍니다. 또한 배가 따뜻해지면 몸 전체 긴장이 풀리고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숙면은 곧 뇌 청소의 핵심이므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5번째 단계는 올바른 수면 자세로 눕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특별한 심장 질환이 없는 분들이라면 왼쪽으로 누워 주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 불편할 수 있으니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잠들기 전 10분만 왼쪽으로 누워 계셔 보세요. 그 다음 날은 15분, 그 다음은 20분. 이런 식으로 시간을 조금씩 늘리다 보면 어느새 왼쪽으로 자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을 끼고 주무시면 척추 부담을 줄이고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할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3분 루틴의 전체 내용인데요. 사실 해보시면 3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과 뇌에게 잠잘 준비를 시키고 옆으로 누워 수면을 시작하면 뇌 청소 시스템이 더 빠르게 작동하고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 루틴을 하고 나서 아침에 눈이 더 개운하게 떠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머리가 맑고 하루가 가벼워졌다고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뇌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뇌혈관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수면 중 혈압이 안정되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단백질이 활성화되며 염증 수치가 낮아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기억력 유지, 사고력 개선, 감정 조절 능력 향상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약이나 치료만으로는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생활 습관이 건강을 결정짓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수면 습관은 필수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좋다는 것은 알겠는데
막상 시도해보면 불편해서 금방 돌아눕게 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도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저는 왼쪽으로 누우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슴이 답답해져서 불편해요. 또 어떤 분은 왼쪽으로 누우면 어깨가 아프고 팔이 저릿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런 불편함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방향만 바꾸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왼쪽으로 누웠을 때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불편한 분들의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왼쪽 수면이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미 역류 증상이 있거나 이가 약한 분들은 처음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잠들기 직전까지 음식을 드시는 습관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여쭤보는 질문 중 하나가 마지막 식사 시간이 언제였는지입니다. 위가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왼쪽으로 누우면 위 안에서 내용물이 몰리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방향이 문제가 아니라 위가 아직 바쁘게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맞춰주시고 너무 배가 고프다면 따뜻한 물 한 컵 정도로 마무리해 주세요. 이 습관만 지켜도 왼쪽 수면을 훨씬 편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깨와 팔 저림을 느끼는 분들입니다. 옆으로 누우면 체중이 한쪽 어깨에 실리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어깨 관절과 회전근개가 약해지기 때문에 압박을 오래 받을수록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베개 선택과 높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베개가 낮으면 어깨가 아래로 말리면서 어깨와 팔 신경이 눌리고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꺾여 뇌혈류에 방해가 됩니다. 저는 어깨 넓이가 있는 편이신 분들께는 일반 베개보다 조금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성 베개를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옆으로 누울 때 아래쪽 팔을 몸 앞으로 두지 마시고 가슴 아래쪽으로 자연스럽게 가볍게 두어 어깨가 말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어깨 압박을 줄여주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또한 무릎 사이에 쿠션을 끼우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척추 정렬을 안정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므로 반드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왼쪽으로 누웠을 때 숨이 답답하다는 분들입니다. 이 경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심장이나 폐 기능이 약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심리적 불편감입니다. 심장이 왼쪽에 있다 보니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눌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실제 심장 압박 때문이 아니라 민감한 감각 때문입니다. 반대로 심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오히려 오른쪽으로 누웠을 때 더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께 꼭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정답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에게 편안하면서도 뇌 청소가 잘 되는 자세를 찾는 것입니다. 만약 왼쪽이 너무 불편하다면 억지로 유지하지 마시고 한밤중에는 편안한 쪽으로 누워 주무시되 잠드는 순간만이라도 왼쪽을 시도해 보세요. 잠들기 직전 수면 유도 단계에 15분만 왼쪽으로 있어도 뇌 청소 시스템이 작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나이가 들수록 한 자세로 오래 누워 있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6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줄고 관절 가동 범위가 좁아지면서 수면 중 체위 변경이 자연스럽게 자주 일어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생리 현상입니다. 그러니 밤새 왼쪽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6시간 동안의 수면 중 30%만 옆으로 누운 시간을 확보해도 충분히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 자세로 유지하는 것은 허리와 어깨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옆으로 누워 잠드는 습관, 즉 첫 수면 자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처음 자세가 깊은 수면으로 진입하는 뇌 상태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연령대별 적응법입니다. 50대는 비교적 근육과 관절 유연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왼쪽 수면으로 전환해도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반면 60대 이상은 2주에 걸쳐 천천히 적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첫 주에는 잠들 때 10분, 둘째 주에는 20분,
셋째 주에는 30분으로 늘리는 방식입니다. 70대 이상이신 분들은 낮잠이나 휴식 시간에 먼저 10분씩 연습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밤 수면보다 낮 시간 적응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낮에 10분씩 적응하다 보면 밤에도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누워 계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왼쪽 수면에 도움이 되는 부가 습관입니다. 자기 전 따뜻한 물 반 컵을 마시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을 가게 되므로 반 컵이면 충분합니다. 따뜻한 물은 장과 위를 이완시키고 수면 중 역류를 줄여주어 왼쪽으로 누웠을 때 편안함을 높여줍니다. 또한 자기 전 의식적으로 왼쪽 어깨와 목 근육을 30초 동안 풀어주면 훨씬 수월하게 누울 수 있습니다. 근육이 완화되면 불편감이 줄어듭니다. 이제 수면 자세에 이어 뇌 노화를 늦추기 위해 반드시 함께 관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수면 환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는 방향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물으시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면 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자세로 누워도 깊은 수면에 진입하기 어렵고 뇌 청소 시스템도 충분히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침실 온도, 습도, 조명, 소리, 취침 전 행동 등 작은 것 같지만 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니어 분들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릴 테니 자신의 현재 환경과 비교해 보시며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입니다. 깊은 수면, 특히 뇌 청소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서파수면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활성화됩니다. 침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체온이 내려가지 않아 깊은 수면에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적인 침실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추위를 많이 타서 방을 따뜻하게 유지하시는데 너무 따뜻한 방은 뇌 회복에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만약 몸이 차가워서 불편하시다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지 방 전체 온도를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배와 발만 따뜻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장갑보다 수면 양말, 이불보다 얇은 무릎 담요, 방온도보다 수면조끼를 추천드립니다. 체온은 따뜻하게, 공기는 서늘하게. 이것이 깊은 수면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습도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요. 침실 습도가 너무 낮으면 코와 목 점막이 마르고 산소 흡입량이 줄어듭니다. 산소가 줄면 뇌세포 활동이 저하되고 깊은 수면에도 방해가 됩니다. 반대로 습도가 너무 높으면 곰팡이와 진드기 번식에 영향을 주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수면 습도는 45%에서 55% 사이입니다. 특히 겨울철 히터를 켜고 주무시는 분들은 방 안이 매우 건조해져 수면 중 콧골이와 입 벌림 호흡이 심해지기 쉽습니다. 가능하다면 침대 머리맡에 가습기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두어 자연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습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취침 1시간 전까지 가동시키고 잠드는 동안에는 끄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과습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조명입니다. 침실 조명은 뇌를 잠들게 만드는 중요한 신호 역할을 합니다. 밝은 조명은 뇌에 낮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어두운 조명은 뇌에 휴식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TV를 켜둔 채 또는 스탠드를 켜둔 채 주무십니다. 빛이 남아있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뇌가 깊은 수면 모드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조명은 취침 1시간 전부터 간접 조명이나 주황빛의 낮은 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특히 휴대폰 화면의 강한 청색광은 멜라토닌을 강하게 억제하므로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휴대폰 화면을 멀리하시길 권합니다. 만약 휴대폰을 사용해야 한다면 꼭 야간 모드를 켜고 화면 밝기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시니어 분들 중에는 완전한 어둠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경우에는 눈이 직접 닿지 않는 아주 약한 노란빛 무드등 정도는 괜찮습니다. 네 번째는 소음 관리입니다. 깊은 수면 중에도 우리의 뇌는 외부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소음이 반복되면 깨지지 않더라도 수면의 깊이가 얕아지고 뇌 청소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오히려 완전한 정적이 불안하게 느껴지는 분들은 자연 백색 소음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빗소리, 바람소리,
잔잔한 파도 소리 등이 뇌를 안정시키고 심박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 음악은 가사 없는 잔잔한 멜로디가 좋습니다. 가사가 있으면 뇌가 내용을 처리하느라 쉬지 못합니다. 저는 많은 환자분들께 취침 전 10분 정도 새소리나 빗소리를 틀어놓고 호흡을 하다 보면 금세 잠이 든다고 안내해 드립니다. 실제로 효과가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취침 전 행동 습관입니다. 잠들기 전의 행동은 뇌의 수면 준비 상태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뉴스를 보거나 감정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잠들면 뇌는 긴장 상태로 들어갑니다. 수면 전 대화 주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잔소리, 걱정거리, 스트레스 이야기 대신 오늘 있었던 감사한 일 한 가지를 떠올리거나 가족에게 감사 인사를 나누고 잠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감정이 편안해지면 뇌파가 안정되고 수면 진입 속도가 빨라집니다. 무거운 내용의 대화나 TV 프로그램은 수면 효과를 방해하지만 가벼운 칭찬이나 따뜻한 대화는 숙면을 돕습니다. 실제로 감사 습관은 수면의 질과 뇌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침대와 침실을 오로지 잠자는 공간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침대에서 TV를 보고 휴대폰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간식까지 드시곤 합니다. 그러나 뇌는 공간과 행동을 연결해서 기억합니다. 침대 위에서 여러 활동을 하면 뇌는 침대를 휴식의 장소가 아니라 활동의 장소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워도 빨리 잠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침대에서는 잠자기 또는 잠을 준비하는 행동 외에는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침대에 눕는 순간 뇌가 자동으로 수면 모드로 전환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수면 자세뿐 아니라 수면 환경까지 함께 관리하는 것이 뇌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셨을 것입니다. 잠은 뇌의 약입니다. 좋은 수면 환경은 뇌약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어서 수면 중 뇌 청소를 방해하는 잘못된 습관 7가지와 그 습관을 건강한 습관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잠은 오래 자는데 왜 여전히 피곤할까라고 묻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분명 잠은 충분히 잔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흐릿하고 몸이 무거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면 중 뇌 청소를 방해하는 습관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 습관 7가지를 짚어드리고 각각을 어떻게 건강한 습관으로 바꿔야 하는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잘못된 습관은 불규칙한 수면 시간입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기상 시간이 매일 들쑥날쑥하면 뇌가 수면 리듬을 잃고 깊은 수면에 진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낮잠을 길게 자거나 새벽까지 TV를 보다가 뒤늦게 잠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뇌는 규칙을 좋아합니다.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멜라토닌 분비가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단 하루라도 일정한 시간에 잠들려고 노력해 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15분씩 앞당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규칙성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취침 직전 과식 또는 간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 허기가 져서 빵 한 조각, 과자, 떡 등을 드시곤 합니다. 문제는 위가 일을 해야 하는 상태에서는 뇌 청소 시스템이 늦게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위장 활동과 뇌 청소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잠들기 3시간 전 식사 마무리를 권해드립니다. 만약 허기져서 잠들기 어렵다면 따뜻한 물 한 컵 또는 바나나 반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따뜻한 물은 긴장을 완화하고 소화를 돕기 때문에 뇌가 수면 모드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습관은 잠들기 전 스마트폰, 태블릿, TV 시청입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청색광은 멜라토닌 분비를 크게 억제하여 뇌에게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고 깊은 수면도 줄어듭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눈의 수정체가 노화되면서 청색광에 더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취침 1시간 전에는 스크린과의 작별 시간을 만들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마트폰 대신 종이책을 천천히 읽거나 가벼운 음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눈이 피곤하거나 책 읽기가 어렵다면 짧은 감사 일기를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잠드는 장소에서 잡다한 활동을 하는 습관입니다. 침대에서 TV를 보고 전화 통화를 하고 간식을 먹고 책을 보고 누워서 스마트폰을 하다 보면 내가 침대를 잠자리가 아닌 활동 공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워도 쉽게 잠들기 어렵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단 한 가지, 잠을 자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잠과 관련된 행동 외에는 침대 위에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침대에 닿으면 자동으로 수면 모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건 반응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는 억지로 오래 누워 있으려는 습관입니다. 잠이 안 오는데 누워만 있으면 뇌는 침대와 불면을 연결해 인식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침대에 누우면 오히려 잠이 더 안 오는 악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20분 이상 누워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잠시 일어나 조용히 의자에 앉아 책을 읽거나 심호흡을 하다가 졸음이 올 때 다시 누워보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침대에 머무르는 것은 오히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잠은 억지로 자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와야 합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수면 중 깨는 것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이 얕아지고 자는 동안 한두 번 깨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잠에서 깨는 순간 아, 큰일 났다. 또 잠 못 자겠네라고 생각하며 불안해하십니다. 그 순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다시 잠드는데 방해가 됩니다. 잠에서 깨더라도 괜찮습니다. 잠시 몸을 편하게 두고 천천히 호흡을 해보세요. 깨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다시 잠들 수 있다라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습관은 낮 동안에 햇빛을 충분히 받지 않는 것입니다. 시니어 분들은 활동량이 줄고 외출 빈도가 적어지면서 햇빛 노출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햇빛은 밤에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도록 도와주는 생체 리듬 조절의 핵심 요소입니다. 햇빛에 15분만 노출되어도 체내 생체 시계가 바로 잡히고 밤에 수면 질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낮에 잠깐이라도 창가에서 햇빛을 쬐거나 가벼운 산책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습관이 몇 개나 있었나요? 많은 분들이 잠은 오래 자는데 개운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러한 습관들 때문입니다. 단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아침 컨디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뇌 청소 시스템은 이런 작은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핵심, 바로 수면 중 뇌 청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나이가 들수록 이 기능이 약해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제가 왜 수면 자세, 수면 환경, 습관을 그토록 강조드렸는지 자연스럽게 연결되실 겁니다. 우리가 방 청소를 할 때도 먼지 청소기, 물 청소, 환기가 필요하듯이 뇌도 청소를 위해 정교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바로 글림프 시스템이라 불리는 뇌 청소 메커니즘입니다. 글림프 시스템은 비교적 최근에 알려진 개념입니다. 우리가 수면 중일 때 뇌척 수액이 뇌세포 사이를 흐르며 낮 동안 쌓인 노폐물과 독성 단백질을 씻어내는 과정입니다. 마치 세탁기 속 물이 옷 속 먼지를 빨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낮 동안 우리 뇌는 계속 활동하느라 노폐물을 만들고 밤에 글림프 시스템이 작동하며 이 찌꺼기들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반드시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충분한 깊은 수면, 적절한 수면 자세, 안정된 산소 공급, 그리고 혈류 흐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글림프 시스템이 작동할 때 뇌세포들은 낮보다 약 60% 정도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 틈 사이로 뇌척 수액이 흘러 들어가 노폐물을 씻어내고 다시 혈관을 통해 배출됩니다. 이 과정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간대가 바로 잠든 후 약 1시간 뒤부터 시작되는 깊은 수면 단계입니다. 이때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제거됩니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면 기억력 저하와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깊은 수면은 뇌의 젊음 유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이 얕아서 2단계에 충분히 머물지 못하면 청소가 절반밖에 되지 않은 채 아침을 맞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뇌에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갈수록 이 글림프 시스템의 효율은 점점 떨어집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40대 이후부터는 깊은 수면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밤에 자주 깨고 얕은 수면이 늘어나면서 뇌 청소 시간이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둘째, 혈관 탄력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벽이 굳어지고 흐름이 약해지는데 혈류가 원활해야 뇌척수의 흐름이 힘을 얻습니다. 세 번째는 산소 공급 저하입니다. 수면 중 콧골이, 무호흡, 얕은 호흡 등이 반복되면 뇌세포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결국 이 세 가지가 겹쳐지면 뇌세포는 회복보다 손상을 더 많이 받기 시작하고 노화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글림프 시스템을 활성화할 수 있을까요? 이미 여러분은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배우셨습니다. 첫째, 옆으로 눕는 수면 자세, 특히 왼쪽으로 잠들어 시작하는 것이 뇌척수액 순환에 유리합니다. 둘째, 깊은 수면에 진입하도록 돕는 수면 환경 조성입니다. 시원한 온도, 적당한 습도, 어두운 조명, 조용한 환경. 셋째, 잠들기 전 루틴입니다. 목과 어깨 이완, 폭식 호흡, 몸의 긴장 해제. 이 세 가지가 글림프 시스템이 움직일 수 있는 준비 단계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선생님, 낮잠을 자도 글림프 시스템이 작동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낮잠에서도 글림프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지만 밤 수면만큼 강하게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낮잠은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짧은 수면이 가장 이상적이며 너무 길게 자면 밤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짧은 낮잠은 뇌 피로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밤 깊은 수면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밤잠은 뇌 청소의 황금 시간입니다. 또 하나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잠이 많아서 9시간씩 자는데도 피곤해요. 이것은 자는 시간이 길다고 해서 반드시 뇌 청소가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수면의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얕은 수면으로 9시간 자는 것보다 깊은 수면 6시간이 뇌 건강에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뇌가 청소하는 시간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글림프 시스템을 도와주는 또 하나의 방법은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하루 중 일정량의 수분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뇌척수액 생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직전 과다 음수는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점심 전후 한 컵, 오후에 한 컵, 밤에는 반 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처럼 글림프 시스템은 우리가 밤새 가만히 누워 있어도 작동되는 자동 청소 기능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도 오래될수록 점검이 필요하듯 뇌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수면 습관과 환경이 바로 그 관리의 핵심입니다. 이제는 이론에서 실제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수면 자세, 수면 환경, 잠들기 전 루틴을 실천하신 시니어 분들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2주간의 수면 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단 2주 만에 뇌와 몸 상태가 달라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례들을 들으시면서 앞으로의 변화를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74세 여성 환자분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고 자꾸 깜빡하는 일이 많아져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아침에 머리가 어지럽고 흐릿한 상태가 반복됐습니다. 상담 결과 이분은 40년 넘게 바로 누워 주무시는 습관이 있으셨고 잠들기 직전까지 TV를 보는 생활을 이어오고 계셨습니다. 저는 왼쪽으로 잠들기 시작하는 습관과 TV 시청 시간을 잠들기 1시간 전까지로 제한하는 방법을 드렸고 취침 전 3분 루틴을 안내했습니다. 2주가 지난 뒤 재방문하셨을 때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면 마치 머릿속에 안개가 걷힌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도 하루가 피곤했는데 요즘은 가벼워요. 이분은 낮에 졸음이 줄었고 집중력이 좋아졌으며 말이 끊기지 않고 연결되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뇌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8세 남성분입니다. 이분은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관리하고 계셨는데 수면 중 콧거리가 심했고 아침 혈압이 높게 나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특히 밤에 두세 번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려워하셨습니다. 이분께는 왼쪽으로 잠들기 시작하는 습관과 함께 침실 온도를 기존 24도에서 19도로 낮추고
취침 전 간식 습관을 끊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심호흡과 어깨 이완 루틴을 매일 3분씩 실천하셨습니다. 2주 후 이분은 아침 혈압 수치가 평균 8 정도 낮아졌고 콧골이 소리가 줄었다는 배우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침 피로감이 줄어 산책 시간이 늘고 저녁 식사 후 졸음이 덜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혈관이 안정되고 수면 질이 좋아지면 실제로 기초 체력과 감정 안정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사례는 71세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평소 엎드려 자는 습관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엎드려 자는 것이 뇌와 혈관 모두에 좋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드린 후 엎드린 자세 대신 옆으로 눕는 연습을 낮잠 시간부터 시작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어려워하셨지만 5일째 되는 날부터는 낮잠 10분은 옆으로 누워도 불편함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는 밤에도 잠드는 순간만큼은 왼쪽으로 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변화가 인상 깊었습니다. 선생님, 밤에 덜 깨요. 예전엔 새벽마다 한 번씩 화장실 가면서 완전히 잠이 깨버렸는데 요즘은 깨도 금방 다시 잠들어요. 뇌가 깊은 수면에 더 많이 머무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77세 여성 환자분입니다. 이분은 극심한 불면과 새벽 각성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을 드시지 않고 자연 수면을 원하셨기에 수면 환경 조절을 집중적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조명을 밝은 형광등에서 노란색 간접 조명으로 바꾸고 침실을 TV 없는 공간으로 만들고 취침 30분 전부터는 조용한 음악을 듣는 루틴으로 바꿨습니다. 단 10일 만에 이분은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약 없이 자연스럽게 잠드는 시간을 되찾으셨습니다. 무엇보다 감정 기복이 줄고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뇌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례들을 소개한 이유는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수면 습관은 나이가 많아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꾸면 반드시 몸과 뇌가 반응합니다. 여러분도 2주만 실천해 보시면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 청소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는 어떤 것일까요?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고 가벼운 느낌이 듭니다. 둘째, 낮 동안 졸음이 줄고 눈이 또렷한 시간이 늘어납니다. 셋째, 전날 기억이 더 잘 유지되고 말이 더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넷째, 감정이 안정되고 작은 일에 짜증이 줄어듭니다. 다섯째, 생각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판단이 명료해집니다. 이 중 2가지 이상이 느껴진다면 뇌 청소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전체를 정리해드리고 여러분의 뇌 나이를 되돌리는 7일 실천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 실천표만 따라 하셔도 누구나 쉽게 수면 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자는 자세 하나가 뇌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수면의 질을 좌우하는 습관과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지킨다고 하면 운동, 식단, 약, 복용을 떠올리시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의 1순위는 잠입니다. 잠은 뇌의 회복 시간이며 수면의 질은 뇌세포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드린 내용은 단순한 상식이 아니라 뇌 나이를 되돌리는 실질적인 관리법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선생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지금부터 바꿔도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있습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회복할 수 있고 새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 일주일만 실천해도 그 효과를 느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완벽하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씩만 바꾸셔도 됩니다. 단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선택할 때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실천하실 수 있도록 오늘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뇌 나이 7일 회복 실천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7일 동안 차근차근 따라 하시고 2주 동안 이어간다면 뇌의 변화가 분명히 느껴지실 겁니다. 다음에 7일 실천표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1일차 잠드는 자세 점검하기. 오늘은 잠들기 전 5분만 옆으로 누워보는 날입니다. 아직 불편하시면 5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익숙해지는 첫걸음입니다. 2일차 수면 환경 만들기.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로 맞추고 조명은 노란빛 간접 조명으로 바꿔보세요. 침실 공기를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일차 취침 전 3분 루틴 시작하기. 목 림프 마사지 30초, 어깨 이완 30초,
폭식 호흡 1분, 배 따뜻하게 하기 30초, 편안한 자세 30초. 오늘부터 꼭 실행해 보세요. 4일차 스크린 오프 데이. 오늘 하루만이라도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스마트폰, TV, 태블릿을 멀리해 보세요. 대신 차분한 음악이나 책으로 마음을 안정시켜 보세요. 5일차 왼쪽으로 잠들기 실천. 이날은 옆으로 누워 잠들기 목표 시간을 10분에서 15분으로 늘려보는 날입니다. 불편해도 억지로 유지하려 하지 말고 가능한 만큼만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6일차 감사 루틴 실천. 잠들기 전 오늘 하루에 감사한 일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감정이 편안해져 뇌파가 안정되고 깊은 수면에 더 쉽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7일차 점검의 날. 아침에 일어나 아래 질문에 답해 보세요. 어제보다 아침이 가벼웠나요? 낮잠 시간이 줄었나요? 기억이 더 또렷했나요? 감정이 안정됐나요? 이 중 두 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뇌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7일 실천표는 여러분이 무리하지 않고 뇌 건강 루틴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한 번에 완벽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라도 꾸준히 하시면 뇌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이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분명히 변화가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은 병이 생기고 나서 지키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건강은 병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뇌 건강은 더 그렇습니다. 뇌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곧 치료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자는 자세 하나 바꾸는 것, 잠들기 3분 루틴 하나 추가하는 것, 수면 환경 하나 정돈하는 것. 아주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행동이 쌓여 여러분의 뇌를 지킬 것입니다. 온돌방 건강편지 가족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잠을 바꾸고 뇌를 지키고 삶의 질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며 더 많은 시니어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밤 되시고 오늘 밤 여러분의 뇌가 편안히 청소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